출발을 해볼까요? 네. 우경님이 231만 유튜버시잖아요. 네. 그러합니다. 발언의 무게가 상당하시죠? 장당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신중해야 되고요. 잘못한 발언이 있으면 항상 사과해야 되고요. 아하. 불금쇼 때는 굉장히 가벼우셨는데 형님이. 그렇죠. 불금쇼에 정확하게 말을 10마디 하면 11마디가 말실수였고요. 오늘은요 이 정치인들의 말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 한번 볼게요. 지난달 21일에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 박수빈 시의원이 아이들 밥 주는 게 싫다고 사퇴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시장직 걸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나갈 때 시장직 걸고 나가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질의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 발언이었습니다. 영상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부잣집 자제분들한테까지 드릴 재원이 있다면 가난한 집 아이에게 지원을 오히려 더 두텁게 해서 부잣집 자제, 이른바 가난한 집 아이. 교육사회를 만들자. 아이들 밥 주는 게 싫다고 사퇴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그런 표현 쓰지 통크게 마세요. 직을 걸지 아이들 밥 주는 거 않으십니까? 후보되면 사퇴한다는 뻔한 말 말고 좀 말씀 정성과 좀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직을 내려놓으시는 말씀하신 게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서울시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드리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저소득층 아이들 밥 주는 거는 동의를 했었고요.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 고소득층 자제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고소득층에게 가는 부분은 저소득층에게 다른 학자금 지원이라도 하자는 입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 이거는 영상 보셨겠지만 이게 일회성 발언이 아니에요. 아, 그전에도 그러면은 있었고 4년 전에 예.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아이들이라고 예. 표현하고요. 고소득층은 자제분들, 자제라고. 요거는 인식이죠. 인식. 예, 표현을 합니다. 요거 인식이야. 자제 뜻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적으로도 남을 높여서 그 아들을 이르는 말을 자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댓글창에는 그럼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밥 먹일 거고 고소득층 자제분들은 진지 챙겨드려야 되냐 뭐 이런 조롱들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인식이야. 그러니까 서울시당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24일에 저소득층 아이라는 단어에는 차별의 뉘앙스가 그리고 고소득층 자제라는 높임 표현에는 격식과 예의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합니다. 서울시도 바로 입장을 내놓습니다. 아니 민주당 주장 지금 적반하장입니다. 왜냐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 시절에 교육격차 해소 정책 서울론 그 예산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 발언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발언까지 같이 좀 보면 최근에 여권 지지층 중심으로 선관위 엄청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부정선거와 함께 사전투표제도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내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뭐 하나님의 뜻으로 계엄이 됐다 한 분인데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골자를 보면 사전투표 없애고 부재자 투표 부활시키자. 그리고 본투표를 길게 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서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가 글을 올립니다.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길게 연장해야 한다고 내가 예전부터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결국에는 이 한동훈 대표 발언이 또 극우 쪽에 기대는 발언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오늘 이 정치인들의 발언, 이 무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인식. 그러니까 말 실수한 거 갖고 늘어지진 않아요. 아니, 말 실수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제 인식이죠. 사고 방식이 어떤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 어느 때부턴가 이제 이 진영 대립이 심해지면서 사람이 넌 보수냐, 넌 뭐 진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체성을 강요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뭐 굳이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일평생 동안 내가 보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런가? 여기 뭐 시사 논객들이 보수는 원래 가족 아니에요. 보수는 원래 공동체 정신 아니에요. 보수가 뭐 경제 능력 뭐 이렇게 좋은 걸 자꾸 갖다 붙이는데 네. 실제로 봐왔던 보수란 한국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우선 차별, 배제와 혐오, 불평등의 내면화. 이런 각도로만 보이더라고. 쭉. 예. 그러니까 이 오세훈 씨의 이 용어, 부잣집 자제, 가난한 집 아이, 이게 바로 그걸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선거 때마다 항상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개천에서 용난 모습이에요. 실제로 판잣집에서 아주 힘들게 사는데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변호사가 되고 그다음에 유력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야? 그쪽 보수의 언어로 얘기하면 천출이죠.
가난한 이 천출이 이 상류 계급의 일원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럴수록 더 필사적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배자, 상전, 이 지배계층 이런 쪽의 언어와 인식을 누구보다 철저히 내면화해갖고 네. 그래서 부잣집 자제, 가난한 집 아이 맞아. 이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더 치열한 거죠.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속적 성공을 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제가 볼 때 맞죠? 예. 그래서 그래서 희한하게도 그 부통령 사회적 성취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제 올라선 사람들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자기의 오히려 출신 배경이 근원이 돼갖고 그걸 잊지 않고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그냥 획 바꾼 사람들이 훨씬 치열하더라. 뭐 3.1절 며칠 안 됐으니까 일제 예를 들면 네. 그 당시 조선인 중에 나는 일본인이다라고 이제 환골탈퇴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음식만 먹고 일본인 옷 입고 게다 신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이라고 그랬거든. 그게 전환 이게 변한 사람들이 훨씬 게 심해요.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약간 그 천박한 보수의 전형적 그렇지. 모습인데 민낯을 드러냈어. 이게 안 변하고 계속 오는 그 모습을 참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걸 사실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런 가벼운 거 아니죠. 매우 중요하죠. 이 인식, 정치인의 인식은 이거는 바로 그냥 실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감출만도 안 돼. 이걸 감추지 않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감추질 않아.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출된 게 그냥 아닌가 툭 나온 싶어요.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한동훈 발언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서 국힘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제 친윤을 자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 일원인데 유일하게 한동훈 씨만 이제 윤석열에 반대한 사람이다. 그동안은 다 이제 지워지고 내란 이후에 윤석열에 반대한 세력의 정책 입지를 노리고자 해요. 네. 그래서 도대체 누구한테 기대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한국의 극우 집단이 내세우는 몇 가지 가장 중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 종북 종중 그리고 부정선거론이에요. 네. 근데 지금 며칠 엊그제 나온 한동훈 씨 발언을 보면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고 하겠다. 이 거기 기대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에 기댄다는 거는 네.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다. 열렬하게 국힘을 지지해주고 있는 극우 집단에 기대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의 표출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건한 중도 보수에게 기댈 수가 없는 이 국힘의 안쓰러운 처지를 말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한마디 들어서 얘기할 거리가 참 많은데 네. 지나가듯이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네네. 3.1절 기념사를 최상목 최상목이가 대통령 있죠. 권한대행이. 근데 말이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나?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이래로 고위 공직자가 되든 혹은 국힘 계열 정치인이 되든 너무 기가 막혀서 뭐 이렇게 대응을 못 하겠는 이 매불쇼 앞에 이 시사하는 코너에서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막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네, 미치겠어요. 3.1운동의 정신이 최상목 대행의 얘기에 의하면 통합의 정신이래. 네. 이게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다 들어봤다니까. 그 윤석열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냥 갖다 붙인 거야 아무 말이나. 3.1운동의 정신이라는 게 항일과 자주 정신, 자주 독립의 정신이라는 걸 누가 몰라? 그 말을 왜 못하냐고. 못해요. 근데 갑자기 통합의 정신이래. 그래서 굳이 맥락적인 걸 따지면 내란 세력과 내략 반대 세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 같아. 너도 나도 이렇게 다 함께 같이 가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이성, 비지성, 반지성, 이 비논리의 시대에 그냥 아무 말이나 되거나 혹은 차라리 정직하게 오세훈 씨처럼 이제 그 상위 계층에 벌거벗은 논리가 등장하거나 한마디 한마디 속에 너무나 이렇게 처절하게 그들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마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사람들의 사리 판단, 어떤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역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항상 저는 진짜 이게 못마땅한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난리가 날 발언입니다. 근데 난리 안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데 그 발언을 예를 들어서 야권의 누군가가 했다. 야권의 누군가로도 상관없어요.
안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 정도 수준의 발언이라면. 근데 이게 너무 불균형이야. 그 얘기를 다음에 해요? 소주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나 그게 너무 진짜 이상해. 너무 말이 안 되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마약 구매자를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의원님 아들이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얘기를 네,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했는데 찐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뭐 브리핑 내용은 다 얘기를 했지만 이철규 의원이 원전 수출 때문에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나도 언론 보고 알았다. 아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아들 사건이 작년 10월이고 보도가 2월인데 경찰 출신, 치안 정감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우경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정보력이 좋은 사람인데 지금 알았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거 경찰이 일부러 조용한 입건한 거냐 아니면 사건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지금 쏟아졌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사실에 대한 좀 다른 맥락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매불쇼만 출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다른 시사에 나가서 그 이철규 아들 건이 이제 한 일주일 전서부터 얘기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기성방송은 말할 것수 없고 유튜브에서조차 모두가 여권 실세 A 의원의 아들 이렇게 네, 나와요.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처음에. 나왔습니다. 다 그렇게 말해. 네.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이철규 아들이라는 걸. 저 몰랐어요. 에이, 다 알았지. 하여튼 좋아. 알았든 몰랐든 다들 왜 여권 실세 A 의원의 아들이라고 말할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 생방 중에 제가 화를 냈어요. 왜 이철규란 말을 못합니까?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 대단하시네. 알 사람은 다 알았는데 어쨌든 그 상대방이 그 중앙일보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게 저는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말을 못했나 했더니 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 이거예요. 와, 사실인데도. 문제다 진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문제야. 기기묘묘한. 그러면 한번 그거 생각해봐. 없애야 돼. 무슨 누굴 예를 들까? 딸이 어쨌다고 그럴 때 청와대에서 유력한 사람의 딸 뭐 A 씨의 딸 이런 거 나왔어? 이재명 아들이 무슨 게임 이상한 거 했다고 그랬을 때 누구 아들이라는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소하지 않을 듯한 민주당 내지는 진보 쪽의 인사들은 그냥 부모고 자식이고 그냥 바로 나와요. 그냥 다 까버린다고. 예, 그런데 이철규의 아들 문제건은 여당의 A1 이러고 굉장히 상당한 기가 숨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철규라면은 더더욱 보도 가치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그러니까. 의원보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왜들 이렇게 그러니까 고소당하기 귀찮지, 괴롭지. 하지만 고소하는 사실도 문제 삼을 수 있고 이거는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몇 명이 이제 용기 내서 이렇게 하다 싶으니까 하루 이틀만에 확 뒤집어서 이철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두려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아들의 인생과 애비의 인생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철규 아들이 마약을 했다 해서 네. 이철규가 공직을 벗어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관점을 우리 네.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건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건데 다만 한두 가지 좀 간곡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마약 천국이 됐나. 너무 심해요. 마약이 그냥 이제 저도 두고두고 못 잊는 게 요 몇 년 사이에 필로폰 1회 투약액이 5만 원이면 맞는데. 싸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못 견디는 사람들 5만 원 구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마약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마약이 온 세상에 흔한 일이 돼버렸냐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적발돼서 뉴스에 나왔다 하면 투약자야. 자 생각해 보세요. 백혜령 경정이 74kg인가 잡은 게 5천억. 몇천억 원어치고 몇백 5천억. 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그러면 5천억. 백혜령이 잡은 거 말고도 계속 들어왔을 건데 이거를 어디선가는 유통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소한 제조는 못한대. 네. 근데 들여와서 유통하고 있고 투약하고 있어. 왜 유통망을 못 잡을까? 못 잡아. 유통망이 한 군데는 아니겠지. 잡아도 무마돼. 적어도 조 단위의 돈은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잡아도 무마됐잖아. 근데 백혜령 5천억. 경정이 국회에서 발언한 게 있어. 좌천된 이유가 용산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해서 무마됐대. 네. 그 사람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승진했어요. 네. 아니 그러면
마약 유통에 의한 이 이익금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조폭들이 먹고 있겠냐고. 5천억. 조폭은 실행을 하느라고 일부 먹겠지만 네. 실제로는 권력 집단이 먹는 게 어느 나라나 예외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권력의 비호를 받아야 먹는 거란 말이에요. 네. 어디서 먹을까?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 번이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권력 연관성. 그러니까 마약 유통도 와. 안 잡히고 네. 이 유통을 통해서 그 거대한 돈을 먹은 집단이 한 번도 한 안 나와. 번도 안 잡혀. 어떻게 그럴 수가 그렇게 있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인데 어. 그 뭡니까? 선생님 이걸 어떻게 견디라 말입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이 일이야. 나라도 아닙니다 솔직히.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이거. 하여간 아. 저건 바뀌면 삿삿이 들춰내야 되는데 이게 윤 정부 들어서 과격하게 확산된 건지 급격하게 확산된 건지 그 전부터 어느 시점부터 확 들어간 건지 몰라. 근데 어느 시점에 엄청나게 확산된 건 틀림없어요. 이거는 네. 정말 뼈를 발라내듯이 돼. 그래도 아. 우리가 총기 안 쓴다. 마약의 청정국이다. 그렇죠. 이 좋은 점이 좀 그 있잖아. 자부심이었죠. 그런 정도는 회복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 이 5천억 잡았는데 좌천됐어. 음. 와, 근데 이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냐? 올 스톱입니다. 아니, 이거 무마한 사람들 수사하냐? 올 스톱입니다. 형님 이거 단면만 봐도 A 씨 지금 걸린 아들이 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이미- A씨야 이철규 씨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아들, 아들. A 씨 아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에 처벌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전과자예요. 근데 이제 경찰 관계자들도 이거 수사 왜 아무것도 사실 어려운 수사가 아닌데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보는 거죠. 뭐야? 이철규 너 알아 뭐? 이철규 아닐까요, 형님? 어. 저도 아는데, 형님. 이 정말 고약한 게 또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 그렇죠. 이거 참 고약합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다루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우기 형이 가장 경계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노딱 붙는 거. 아, 이거 치명타입니다. 네, 유튜브가 이 컨텐츠를 제한할 때 여러 이제 규제 방안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선거 관련 컨텐츠를 제한하는 이유들이 몇 개 있어요.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한다거나 혹은 뭐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선동이 있다거나 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거나 뭐 이런 규약들이 좀 있는데 선거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빡세게 기준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김건희 씨가 2023년 상반기에 본인 관련 유튜브 영상 40건을 명예훼손이라면서 구글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합니다. 와, 그래? 네, 사진 보시죠. 지금 보시죠. 와. 구글은 대한민국 영부인으로부터 자신의 과거에 대한 동영상 40개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데 40개 중에 딱 3개만 접근 제한, 나머지는 별 문제 없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어떤 영상을 삭제 요청했고 삭제됐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구글에서 저렇게 밝힌 거예요? 네, 저렇게 밝혔어요. 네. 그러면 이제 2023년 상반기 어떤 일이 있었냐? 주가 조작 의혹에 조용한 내조하겠습니다 했던 김건희 씨가 본격적으로 다시 나오는 시기가 있대요. 1월 달에 캄보디아 소년 대통령실 불러가지고 사진 네. 찍고, 그리고 이때도 언론들이 주가 조작 리스크 아직 큰데 이렇게 행보해도 되냐 이런 언론들도 많이 그 보도들도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명품백 받는 영상을 공개하는 서울의 소리 가만 안 둬, 이거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방심위에 민원을 이때 넣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심위원장 류일인 방심위원장이 해당 영상을 긴급 심의하려고 했다. 근데 뭐 김건희 여사 연락은 따로 안 받았습니다. 국회에 증언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명품백 보도 영상 접속 차단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 직원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방심위 내부에서. 네. 맞아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게 2023년 상반기였어요. 여기에다가 언론 소식 하나만 조금만 더 짧게 보면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육성 녹음이 공개가 됐는데 폐간 위기에 빠진 조선일보 반응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녹음을 공개한 주진우 기자에게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폐간 협박한 사람을 고소해야지 왜 나를 고소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더 웃긴 건 이제 지난달 27일 MBC와 JTBC를 빼고는 다른 방송에서는 관련 보도를 일체 보도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와, 길게도 설명했다. 네. 김건희가 유튜브에 삭제 요청했다는 사실 하나, 그다음에 네. 김건희한테 불리한 방송에 대해서 유일임이가 방심위원장 권한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썼다. 이게 긴급 한 두 건으로. 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스캔들성 유튜브 영상이나 보도 같은 거 하고 이제 유튜브 측 미국의 이 유튜브 측하고의 공방은 뭐 어쩔 수 없이 네. 계속 되는 겁니다. 야, 우리 기업이 아닌 게 다행이야, 진짜. 맞아. 아, 아니 그리고 이제 스캔들 당사자의 항변도 또 일리 있을 수 그럴 있으니까 수 있죠. 삭제해 주세요 하고 하는 건 전혀 뭐라고 할 일은 그때 아니에요. 류혜림 그분이 막 구글 코리아 방문해가지고 네. 책상을 네, 꽝 책상 쳤다 막 찍어서. 이런 것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유해림 얘기가 제일 웃긴 거지만 뒤로 미루고요. 네. 네. 이제 김건희 씨의 이 항의 같은 건데 저는 참 아직은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요? 최순실과 박근혜가 얽혀서 시끄러웠던 이 2016년 탄핵 국면에서 네. 그때 쏟아졌던 스캔들성 보도나 유튜브 영상은요 상상 초월입니다. 네. 이상한 거 음. 나중에 보면 이야 이건 너무했다. 너무했다는 거 많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네, 맞아요. 맞죠. 원래 그런 거라고. 아, 원래가 이렇게 폭발력 있는 거에는 살이 붙고 아. 뭐가 붙어서 근데 김건희 씨 안 그래. 왜? 언제나 증거 영상이 있거나 녹취가 있거나 완벽한 것만. 최소한 목격자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이것만 나온 거야. 네. 제가 추정해도 한 40건 했다는 건 아마 그 줄리 의혹, 호텔 접대부였다 하는 의혹 제기된 네. 거하고 그다음에 남자 편력 문제 아마 이 정도가 항의했던 내용이 아닐까 싶지만 네. 사실 구타하는 거 돈벌이 그 영부인 노릇했던 2년 반 동안 거의 매일 수많은 사람 접견했으면 그 접견한 대상이 전부 다 이권 바라고 왔을 거 아니야. 우리 여기 사업할 텐데 인가해 주세요. 누구 여기 좀 꽂아 주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탄핵되면 이후에 쏟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도의 김건희 관련 여러 보도들은 이제 영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 과거 전력을 보자면.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권력자 위치에 있으니까 이 맞습니다. 정도를 갖고 버티고 있으나 네. 말로만 슬금슬금 돌아다니는 그 흉악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 네. 예? 그것들이 아마 이제 쏟아져 나올 거다. 그게 옳건 그르건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아. 그리고 홍역처럼 한번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는 드라마가 돼갖고 별 얘기가 다 만들어지겠죠.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윤석열 씨 행태 내지는 그 김건희 씨의 감춰진 뒷얘기들은 정말 너무 안 나온 거예요. 앞으로 더 나올 거다. 그다음에 이제 유일인 방심위원장의 이 행동을 보면 선의로 만들었던 국가기구가 오용되면 얼마나 나빠지는가. 심각하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아, 뭐 인권위. 인권위원회, 방심위, 방통위 다 잘못 쓰면 개판이 되는구나 이렇게 개판돼. 느끼잖아요. 그래서 국립기념관. 네. 진짜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형으로 바꿀 건 팍팍 바꾸자. 방심위, 방통위 다 지금 이거 뭘로 기능하고 있어요. 처음부 방송사, 신문사 협박해는 검열기관으로 지금 잘못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없어지면 어떠냐고. 그런 대부분의 나라가 없는데 그러면 뭘로 문제 보도를 하느냐. 징벌적 손해배상제. 네. 고의적인 가짜 뉴스거나 악의적인 보도가 정도가 지나칠 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언론사 하나가 망할 수 있는 규모의 징벌을 당합니다. 세게. 이거 계속 지금 미뤄져 왔는데 지금 검찰 개혁만 뒤립다 우리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의 무게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언론 쪽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뭐 언론사 사주하고 뭐 무슨 협상해서 될 일이냐고 택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뭐 광고 금액 갖고 또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지저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얘기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시화시키면서 방심위 같은 건 좀 제발 폐지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제가 대세는 역행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욕 아마 많이 먹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은 언론사가 대기업을 상대로 보도를 해. 근데 그 대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치고 들어와 버리면 이거 꼼짝 못 하거든요. 그 이제 그 말이 너무 맞는 게 슬픈데. 네. 최욱 씨, 근데 그 저는 최욱 씨고요. 수사기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불신이 출발하잖아요. 많아요, 저는. 만약에 공정하게 수사했고 공정하게 네. 판결 안 되면
그 염려될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안 믿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정권을 새롭게 바꿔서 네.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하면 이게 다 촘촘히 연계된 걸 의미한다고. 네.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데 네. 법을 마음대로 쭈물딱 할 수 있는 거대 자본이 마음대로 하는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에 관행이 유지된다면 더 잘못되는 거겠죠. 네. 그건 맞는 소리예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네거티브하게 미래를 전망하지는 말자고. 알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역시나 뭐 지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야, 최욱이 너 진실만 막 얘기하면 네가 겁낼 게 뭐 있냐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죄가 없어도 기소하잖아. 그럼 죄를 만들자. 아예. 만들어내잖아. 우리가 지금 그걸 3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이런 댓글 달면은 어떡합니까? 아 형님 응원하는 쪽에서는 아직도 판검사를 믿어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네. 검찰은 개혁될 것이고 사법기관에 이상한 사람들도 대개는 대세 수능적이어서 말이에요. 네. 그런 식의 이 편파 판결에 대해서 국민 저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배심 제도도 훨씬 강화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뭐 등등을 보면서 좀 밝은 쪽으로 미래를 좀 전망해 본다면 밝게 전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네. 적어도 우리가 모범으로 따를 만한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의 방향으로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나를 막 두드려 패더라고. 네가 뭐 법무장관이냐? 네가 왜 재단하냐? 한국인 자격이 있냐 없냐 소리를 하냐? 네가 무슨 외무부 장관도 아닌데 한국인 자격 딱지를 네가 왜 주냐? 그 문장을 보세요. 어렵게 역사를 만들어 온 한국인의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막 구차해서 변명하기도 싫은데 뜻밖의 YTN에서 그 쇼츠를 만든 게 정말 섬세하게 이 의사 전달을 잘 해놨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근데 그게 30몇만 회여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것도 왜 이럽니까? 아, 전화 왔네. 선생님, 또. 전화. 지금 바로 전화 전화 오잖아요. 받아요. 미안하다고 방송만 해. 끝나고 연락 주세요. 네. 미안하다고 해요. 네. 유영아 선생님 생방 중에 전화 좀 하지 말아주세요. 매주 그래. 매주 그래. 지난주도 그래. 누군데? 아니 뭐 실명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되게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내가 이 시간에 매불쇼 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는 아니 분이 잠깐만, 아니 생방 중에 저 전화해. 할배요. 예. 아니 몸으로 해놓지 않은 야. 우리 할배 스스로를 탓해야지. 왜 저분을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난 이거 이렇게 정말. 안 되게 했는데. 야, 너무 재밌네. 아니 그리고 지금은 원래 매불쇼 끝날 아. 시간이에요. 네. 원래 아, 끝날 그러네. 시간이에요. 그러네. 네. 끝난 줄 알고 연락하셨나 보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장례 정리하고요. 네. 네. 아니 뭐 우리 네. 기자님들 그 매불쇼 기사 쓰는 건 좋은데 비판할 수도 있고 완전히 두들겨 팰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내용에서 벗어나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나가면은 저희의 어떤 본질이 좀 왜곡되는 많이 것 왜곡되더라고. 네. 네. 근데 뭐 그것도 뭐 받아들여야죠. 네. 예.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유용아 씨 누군지 빨리 밝히라고 난리네. 그건 저희가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아 씨 누구야? 유용아의 생활 정치 주인장이에요. 아, 그 정치학 박사 그 유용아? 예, 교수. 아. 그뭐 그렇게 그분한테 화를 내요? 지난주도 이 시간에 전화했다니까. 자, 그러면 갈까요? 네. MZ가 미래다. 외신이 주목한 K 시위. 저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평일에 여의도를 나갔는데 네. 와 분위기가 정말 밝고 콘서트 같죠? 표정들도 너무 좋으세요. 네. 네. 다만 춥긴 했었는데 네.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는 토요일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넘게 네, 모였습니다. 탄핵안 가결 소식에 막 환호성 터져 나오고요. 막 다시 만난 세계 같이 네. 떼창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연예계도 동참을 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 유리 씨. 그리고 아이유 씨도 함께 등장을 했고요. 뭐 또- 뉴진스도 등장을 했는데 어떤 뭐냐? 식으로? 나눔 선결제로.
선결제. 선결제로 네.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국민들과 또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유리 씨부터 아이유 씨, 뉴진스 뭐 사실 저희가 빵, 커피 이런 건 많이 봤는데 삼계탕, 국밥까지도 와. 네, 많은 분들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따뜻하다. 영화 감독 박찬욱 감독도 함께했습니다. 빵집 선결제를 하면서 포장지에 본인의 영화죠. 이 헤어질 결심을 적어놨는데 뭐냐면 앞에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또 국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배우 최민식 씨 이번에 사태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또 냈습니다. 부산 영화평론가협회상 시상식에서 남자 연기상을 수상하셨는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휘두르는 응원봉, 이른바 탄핵봉을 보면서 이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했다면서 고개를 90도로 야. 숙였습니다. 뭉클하다. 실제 지금 젊은 세대라고 하는 게 10대, 20대 친구들 지금 어떤 기간이냐면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에요. 네. 그런데 이 쪼개가지고 시험 공부 쪼개가지고 나와서 함께 또 해줬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을 탄핵 집회 전문 가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아유. 표결 하루 전날 12월 13일 집회 무대에 직접 올라서 탄핵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 이날 본인의 생일이기도 했고요. 다음날 수원에 콘서트가 있는 상황인데도 정말 많은 현장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노래를 했는데 1213만 원을 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와. 시민단체, 이 주최 측. 대단하네. 네. 근데 그 이승환 씨가 진짜 정청래 의원이랑 동갑 맞아요? 65년생이고요. 일단 저희가 파악한 팩트로는 맞아요. 생물학적 나이는 네. 맞는데 너무 젊던데? 그거는 너무 농단 아닙니까? 저 정도면 나이 농단. 와. 아 진짜 맞아? 너무 예. 동안이다. 와. 그러니까 내년에 환갑이시라고. 아 진짜야? 근데 아직도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혹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좀 하고 싶은데 친윤계 의원들 똘똘 뭉쳐가지고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합니다. 예. 윤상현 의원, 뭐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여전히 여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 국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걷고 있는 행보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부정선거 음모론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대파 논란으로 많은 분들이 잊으셨나 모르겠는데 이수정 경기대 교수 있잖아요. 네. 아 네. 이수정 교수. 네. 대통령 탄핵 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그런 분한테 우리가 관심을 주지 말까요? 무슨 사건 사고만 나오면은 그분한테 의견 구하고 그치. 그랬던 그렇죠. 거야. 그 안에서 범죄 심리학. 어. 예. 아이고. 범죄자들의 심리를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분한테. 네. 계엄이 적법하다라고 윤통 지지 발언을 했던 고성국 씨, 시사평론가 고성국 씨와 배승희 변호사가 각각 KBS, YTN, 라디오에서 하차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이 네. 현상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도 행신동에 거주하는 85년생 유영근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뭐야 또 유영근 씨는 아니 선생님까지 왜 그래? 뭔데 누군데요? 유영근 씨? 네. 라고 전화래요. 우리 누나가. 친누나가? 예.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노력을 한 거야. 이 유영근 씨는 자기 차로 집회장 여의도까지 가기 힘들까봐 동네 사람들을 막 알려갖고 자기 차로 계속 왔다 갔다 시간 나는 거야. 뭐야? 아니 그냥 일반인인데 일반 그냥 셔틀을- 동네 아저씨야. 어. 동네 청년이에요. 뭐가 그렇게 착해? 근데 무수한 사람이 그런 걸 한 거예요. 아, 그 완전 미친놈이네. 그럼 왜 이렇게 예, 착해? 미친놈이 아니고. 왜 사람을 울려? 그러니까 유영근이 예. 유영근이 너 또 나한테 이 자식아 또 선한 영향력 또 받았다 이놈 유영근이 연락해라 유영근이 예. 와 씨, 왜 이렇게 멋있어? 우리 한국인의 위대함이죠. 와 근데 이 한낮에 맵을 엔터였는데 언제부터가 이제 맵을 논란으로 네, 바뀌- 맵을 논란으로 바꿨습니다. 연예 계기를 너무 안 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연예 계기를 이젠 해야지 하고 열심히 이 기사하고 유튜브를 뒤적이는데 너무 슬펐어. 왜요? 왜요? 슬펐어. 왜? 누가 김밥 사줬다. 선결제했다. 뭐 등등. 정말 본격적으로 나서서 목소리 높인 사람은 이승환 씨밖에 없는데 아 이승환 씨가 몇 살이에요? 환갑이야, 환갑. 65년생이십니다. 20대, 30대 유명 연예인들은 다 목소리가 없나? 내기 그러니까 어렵지. 유명 연예인들, 그러니까
영화인들은 그래도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제대로 된 얘기를 했어. 이 계엄은 용납할 수 없다. 근데 그 외 특히 이제 가요계 이쪽에서 반응한 거 보면 너무 슬플 정도로 미약하고 너무 미약. 뭐 이렇게 박수갈채 하나 올렸다든지 굉장히 목소리가 미약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지나가고 네. 우리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네. 저도 어제부터 그러고 계속 뒤져서 연예인들 반응을 보는데 이렇게 이승환 같은 노인네 나와서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린 다 죽었나 아닌 것 같아. 그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승환이랑 나랑 뭐 몇 살 차이도 안 몇 살 차이 안 나요 실제로 쌤하고. 아, 이 명예훼손은 아니야 이 정도면 몇 살 차이 안 난다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네. 한 두 가지 점에서 짚어져요. 네. 하나는 이제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특히 연예인들도 이제 하나는 무지에서 온 게 있는 것 같아. 계엄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이 붕괴가 되고 전체주의 내지는 북한식 사회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또는 이걸 정치 현실로 본 거야. 여당 지지, 야당 지지. 민주당, 국힘당 지지 이런 각도로 좁혀서 생각을 하니까 기회주의적 성격이 생각난 거야. 박근혜 때 막 촛불 들어서 와 해서 정권 바꿨더니 5년 만에 또 바뀌네. 그러니까 일단 뒤로 빼고 한번 지켜봐야지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정치 공방도 아니고 그럼요. 그다음에 무지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알아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네. 예컨대 대만 같은 경우는 38년 동안 계엄령이 발동이 돼서 우리나라 민주화된 1987년에 해제가 돼서 그 이후 국가가 참 지금처럼 발전했거든요. 네. 세계 최장은 시리아 같은 경우 48년을 유지가 된 일이 있는데 아마 윤석열 씨가 모델로 한 거는 필리핀이었을 거예요. 10년, 만 10년 계엄령으로 통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못 일어나잖아요. 와. 왜 10년을 냈어요 계엄을. 예, 예. 와. 그리고 윤석열 씨 계엄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 지지율 10%도 안 되는 정권이 만약에 계엄 발동을 해서 꽉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서 국민저항 당연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선거를 해봐. 선거를 하면 판판이 다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선거가 있겠어요? 첫째는 대규모 유혈 사태를 당연히 벌이겠죠. 어디선가 수많은 사람을 총격으로 죽이면 사회가 쫙 얼어붙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전쟁을 만들겠죠. 미군이 통제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벌어질 이후의 전개 상황은 만약에 이들이 성공을 했다면 벌어질 일은 소위 민주공화정이라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걸 의미하고 이들에 의한 장기 집권을 의미하는 건데 잘 몰랐을 수가 있어요. 네.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 끝난 계엄이 아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2019년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그 일련의 일당들이 검찰 쿠데타를 계획해서 5년 동안 진행되다가 지금 한 고비에 이른 일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배경에는 검찰 세력이라는 세력이 아직도 있어서 갑자기 이들이 윤석열 수사 전면에 나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수습해서 자기들 이 권력을 영속하려는 움직임 계속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잔당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이 계엄의 동조 세력인 국힘당이 여전히 의사당에서 발언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무산시키려고 하는 국정 정상화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윤석열 검찰 세력을 계속 영속시키려는 움직임 속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계엄 그러니까 이 탄핵이 완결되기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던 일단 한 발 빼고 봤던 유명 연예인들도 다 그러라는 건 아닌데 네. 자기 의지가 있었으나 무지해서 또는 솔직히 좀 두고 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민주주의적 신념 그래도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어야 된다는 신념이 있다면 지금 목소리를 내달라 하는 얘기예요. 네. 지금 목소리를 바로 내야 할 때예요. 지금 내야 될 때다. 이 사태가 진행되면서 역사적인 인물들이 막 뇌리에 스쳐가는데 세 존재만 얘기를 할게요. 역사상 연예인, 가수가 한 시대의 표징이 된 게 원래 한국의 김민기도 그 정도 급에 드는 사람인데 김민기. 이분은 어느 순간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용히 계셨기 때문에 좀 덜한데 가장 많이 얘기되는 사람은 칠레의 빅토르 하라라는 인물이에요.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졌으나 이 저항 가수의 목소리를 내서 칠레에도 아이엔데라는
이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이라고 하는 민주정이 들어서야 잠깐 70년대 이때 이분이 본격적으로 조망이 되다가 이 CIA 공작에 의해서 피노체트라는 군사 정권이 들어서거든요. 칠레에. 네. 그때 그냥 군인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버려요. 아 그래놓고 뭐 목소리 내라고 하면 어떻게? 아니 극단적인 사례죠. 아, 진짜. 그 이후에 이분은 영원한 이제 상징이 돼갖고 칠레의 민주화가 도래한 이후에 국장을 치릅니다. 아유. 대통령이야 국가 전체가 나선 어마어마한 국장을 치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티셔츠에 빅토르 하라에 같은 시기에 퀴엘라 파윤이라고 하는 노래패가 있었어요. 보컬 그룹이죠. 이들도 아옌데 대통령의 명으로 문화사절단으로 칠레에 봄이 왔습니다고 해외 공연을 갔는데 피노체트 쿠데타가 일어나 버렸네. 그래서 이들은 전원 상복만 입고 40년 동안 노래를 합니다. 40년 동안요? 해외에서 와. 지금도 아직 살아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저도 이분들의 음반을 다 갖고 있는데 전원 상복만 입고 상복을 입은 채로 40년 동안 활동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의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련 공산 체제 하에서는 블라디르 비소스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너무나 강렬한 목소리로 인권, 인간의 자유를 노래하는데 음악적으로 워낙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 음악을 얘기할 때는 누구나 그의 노래를 듣고 그의 얘기를 해요. 야생마라는 노래로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그런 인물인데 우리나라는 뭐 김광석을 사랑하고 뭐 이렇잖아요. 일반적인 케이팝 가수들에게 이런 목소리를 내달라 기대하는 건 사실은 아닌데 그러나 그 이명웅 씨 사례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정치 공방이 아니에요.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느 그 정치인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 비판하는 감정 이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민주공화정의 존립에 관한 문제. 맞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내가 직업인으로서 소리를 내냔 말이에요. 보세요. 숱한 교수들, 교사들 이쪽 분야에서 목소리 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 목소리 내고 있어요. 과학기술인들 각 분야의 각 영역의 사람들이 한 줌이라도 한 목소리라도 보태고 있는데 유명 연예인들 대중의 사랑받고 그들이 하고 싶은 노래 부를 수 있고 이게 검열 없이 할 수 있는 게 누구 덕이냐고. 민주공화정 덕이에요. 그 말씀 맞죠. 계엄 통치가 계속되면 이 사람들 노래 다 검열 받아요. 못하죠. 뭐 온갖 이유를 대 이건 선정적이야, 이거는 반항적이야, 이거는 뭐 어두워 다 금지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계엄 통치하에서는 통제돼서 단지 몇몇 한 줌 얼마 안 되는 검사 무리들의 마음에 드는 것만 허용되는 세상이 돼요. 그러면 서방권에서 우리나라를 나라로 보겠습니까? 국제회의에 참석도 못해, 통상 외교 이런 거 다 금지돼, 다 문 닫아. 점점 이제 금방 북한화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겪었거든요. 네. 유신 때는 일단 대통령은 전국의 유지들만 따로 모아서 간선제로 했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전원 중에 3분의 1을 임명을 해요. 임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유정해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한다고. 네. 그다음에 전두환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는 군부가 박정희 때부터 워낙 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가도 되는데 야당을 안기부에서 만들었어. 이 민한당이라고. 야당 안기부에서 돈을 대갖고 사람을 지목해서 출마를 시켜서 일정 숫자에 만들어진 관제 야당 속에서 오광하고 전두환 체제가 유지가 됐어요. 네. 그런 시절을 다시 원하는 게 아니라면 시민의식 이런데 어떻게 그럽니까? 어디선가 또 유혈 사태 벌어지고 전쟁 위기 전전긍긍하면 꼼짝 못했을 터예요. 그 말씀은 너무 맞는 맞아요. 말씀이고. 그래서 제게 요지는 연예인들의 침묵에 대해서 네. 혹은 연예인들의 너무나 소극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한 번은 좀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는 얘기를 촉구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뭐 선생님 말씀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뭐 연예인의 발언 뭐 어찌됐든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네, 뭐 저는 뭐 그것까지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들이 느끼는 이 사회적 분위기 네. 난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선생님처럼 또 목소리 내주신 분이 있는 것도 또 감사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스타가 되면 목소리 낼게요. 지금도 스타인데. 이미 스타야. 아, 네. 제가 진짜 슈퍼스타 되면 그때 목소리 내겠습니다. 네.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이제 그 가수들 이렇게 모습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싶어 하는데 눈치를 많이 보면서 자제해야 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들에게 만약에 윤석열 계엄 체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민주공화정을 원하십니까? 하면 선택은 자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답은 않겠어요? 안 할 것 같아요.